네, 안녕하십니까. 네, 역사교육론 첫 시간인데요. 우리 이제 본 강의에서는 이제 이 책의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를 해서 기출문제하고 연관을 해서 그렇게 강의를 진행합니다. 근데 역사교육론 여러분들 공부해 봐서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말씀하세요. 첫째로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공부할 책이 너무 많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는데요. 저도 예전에 이거 공부할 때 이제 생각해 보면, 물론 이 책은 나오기 전이었죠. 파란 책, 갈색 책, 이제 이런 책들은 지하철에서 항상 아침에 1시간, 그 다음에 집에 올 때 1시간 이렇게 하면서 항상 그 시간대에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면 뭐 1년이면은 뭐 몇십 번 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나겠죠. 따로 이제 공부하는 시간을 마련하지 않고도. 근데 무작정 읽는다고 해서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좀 체계화해서 구조화해서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로 논문 형식의 글들을 엮어놨기 때문에 어간을 파악하고 의미를 파악하고 그중에 핵심 내용이 뭔지, 시험에 어떤 것들이 나오는 건지, 이제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본 강의에서는 이 책을 그냥 읽으면서 이렇게 수업하기보다는 여러분들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죠. 그래서 각자 읽어보시고 그 상태를 전제로 그렇게 수업을 진행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 뭐 역사교과 학생들은 뭐 학부 때도 많이 하지만 그 밖에 교육대학원 그리고 교직 이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생소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튜브를 통해서 그 본 수업 전에 이 내용을 같이 읽어보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어떤 구조로 파악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구상하게 됐습니다. 오늘이 이제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목차는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목차를 토대로 해서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고요. 뭐 첫 번째 파트예요. 역사교육의 첫걸음이라는 책의 첫 번째 파트.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 있는 역사교육 과정 해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구성하는가 해서 뭐 첫 번째 들어가며 교육과정의 의미와 수준, 그리고 교육과정의 수준이 끝났으면 그 다음에 세 번째 역사과 국가교육과정과 교사교육과정. 근데 여기서 핵심은 교사교육과정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 앞에 뭐 국가교육과정이라든가 지방 분권적 교육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명합니다. 뭐 여러 가지 연구사적인 내용도 나오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교사교육과정의 의미는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가라는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수업에 적용되고 실제 그런 것들을 구성할 때,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 교사 교육과정 구성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이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들어가면서부터 해서 보통 4개, 5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보통 이제 1시간 정도 구성을 이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시간 안에 다 할 수는 없고요. 보통 한 2개나 3개 강의 정도 이렇게 나눠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같이 우리 읽어보면서 어떤 내용이 있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을 때 귀에다 꽂고 제가 이제 얘기하는 부분을 들으면서 따라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영상을 보면서 하셔도 되고요. 그 밖에 이제 뭐 한두 번 봤다 하면 이제 편하실 때 반복적으로 지하철이나 뭐 이런 곳에서 이어폰을 통해서, 옛날에 뭐 mp3로도 공부를 하긴 했었어요. 예전에. 저도 연식이 좀 되는 그거라서. 그래서 그런 용도로 활용해서 아예 귀에 익숙하게 이렇게 잘 외워지지 않는 책을 다 독하면서 익숙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역사교육 과정 누가 무엇을 어떻게 구성하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며 교사 교육 과정에 대한 인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교사 교육 과정을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인식이 아직 굉장히 결여돼 있다. 아직 교사 교육 과정이라고 하면 생소하고 또 막연하게 유치하는 측면이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사 교육 과정이 반영된 사례에서 뭐 교육 실습하는 사례로 해서 교육 실습하는 2가지 사례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교육 과정 구성을 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사례들이 있어요. 그 사례들을 통해서 교육 과정을 구성하는데 교사의 역할에 따라서 얼마나 수업이 달라지는지 그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원에서요. 그래서 여기 두 개 나왔죠. 세계사 연간 지도 계획표 일부 나왔는데,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점을 보면서 교사 교육 과정이 왜 필요한지 그걸 첫 번째 단원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역사교육의 첫걸음 책에서 15페이지죠. 15페이지 보겠습니다. 예, 들어가면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교사의 역사 수업 모습은 각양각색이다. 역사 수업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 가르치는 내용과 방법, 평가의 방법 모두 다르다. 교실에서는 역사 수업에서 목표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성취 기준도 다르다. 평가 방법도 다르다. 그래서 사례 1-1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두 학교의 세계사 연간 지도 계획인데 세계사 교육의 방향과 내용은 어떻게 다른지,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게 되었는지, 이런 차이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생각하며 읽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 1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가 뒤에 사례를 먼저 한번 볼까요? 예, 사례를 보시면 16페이지에 같은 과목 서로 다른 교사 교육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사 교육과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과목이지만 서로 다른 내용이다. 왜 다를까? 예비교사 A와 B는 서로 다른 고등학교에서 교육 실습을 나가게 됐다. 이들은 교육 실습을 준비하기 위해 각자의 지도 교사로부터 고등학교 세계사 과목의 연간 지도 계획표를 받았다. 이들은 두 학교의 연간 지도 계획표를 보면서 실습 기간 동안 가르쳐야 할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징을 보시면 첫 번째, 이제 4월달이죠. 4월달에서 첫 번째에서는 대주제가 제국이에요. 제국. 그런데 그 연대기적 순서에 따르지 않고 그 제국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주제 보면 시스템 제국 페르시아, 두 번째는 로마, 그 다음에 전국제패, 성공한 천하통일, 진나라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동아시아 문화권 한나라, 해서 이게 나와 있습니다. 중심 질문은 페르시아가 대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던 시스템은 무엇인가? 로마 제국은 어떻게 제국을 이루었나? 이런 식으로 어떻게 제국을 이뤘는지 이런 관점에서 연간 지도 계획을 구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 세모세모 고등학교. 여기서는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교과서의 연대기적 순서대로 기술은 했어요. 근데 주요 개념을 한번 보세요. 주요 개념. 발전, 정체성, 기업과 권력, 발전 이렇게 돼 있어요. 기업과 권력하면 징기스칸은 영웅인가 학살자인가? 확실히 앞에 땡땡 고등학교보다 세모세모 고등학교에서는 좀 교사의 주관적인 뭐 철학이라던가 여러 가지 배경 지식이라던가 학생들한테 원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탐구심을 유발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예비교사 A, B의 대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영영 고등학교의 세계사 연간 지도 계획표는 교과서 순서하고는 완전히 달라. 연대기적 순서가 아니라 제국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내용 요소를 조직했어. 예비교사 B, 세모세모 고등학교는 학교 교과서 순서대로 되어 있기는 해. 그렇지만 교사가 생각한 일종의 학습 목표이자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생각하거나 탐구해 보아야 할 문제를 의미하는 중심 질문에는 일반적으로 교과서에서 강조하는 것과는 다른 관점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국주의 주제로 했고요. 첫 번째 사례는 그 다음에 연대기적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연대기적 방법이었지만 주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다른 관점의 얘기였습니다. 수업 구성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A 교사는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B 교사는 정말로 교사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교사 교육 과정을 구성하고 있구나. 교사 교육 과정을 구성하고 있구나. 여기서 이제 나오죠. 교사 교육 과정. 그 다음에 예비교사 A 같은 경우 교사 교육 과정은 국가 교육 과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어? 라고 합니다. 아직 교사 교육 과정이 뭔지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냥 단순히 교육 과정이다 하면 국가에서 정한 일방적인 국가 교육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례가 나오는데요. 요런 사례 우리 임용시험에서 많이 봤죠. 그러니까 묻는 거는 뭐 예를 들어 그러겠죠. 예비교사 A와 B의 대화이다. 예비교사 B의 대화 내용 중 기억에 들어갈 내용을 두 가지만 서술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죠. 그럼 우리 두 번째 보면 예비교사 B 세모세모 학교는 교과서 순서대로 되어 있기는 해. 그렇지만 교사가 생각한 요까지 끊어버리고요. 뒤에 이제 블랭크로 두는 거죠. 그래서 이걸 써봐라. 일종의 학습 목표이자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생각하거나 탐구해 보아야 할 문제를 의미하는 중심 질문에는 일반적으로 교과서에서 강조하는 것과는 다른 관점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기억이 의미하는 교육 과정의 명칭을 쓰시오. 그러면 답은 교사 교육 과정이 되겠죠. 예. 아니면 그거와 반대되는 혹은 뭐 대립되는 국가 교육 과정을 써봐라. 그럼 국가 교육 과정을 쓰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이 책에 이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볼 때 그냥 단순히 참고 자료다 생각해서 지나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분석적으로 학습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례 1-1의 연간 지도 계획표에는 세계사 과목을 통해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방식으로 내용이 조직되어 있다. 또한 세계사 과목, 더 나아가 역사 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교사의 생각과 철학도 담겨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사례에 제시된 연간 지도 계획표는 세계사 과목을 가르치기 위해 교사 수준의 계획된 교육과정이라 볼 수 있다. 교사 수준의 계획된 교육과정. 이건 뭐 밑줄 치시고 이게 뭐겠습니까? 바로 교사 교육과정이겠죠. 예. 다음. 사실 교사 수준에서 교육과정을 계획한다는 개념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교육과정이라 하면 의례 국가교육과정을 떠올리게 되며 그 위에서 예비교사 A가 했던 인식과 같죠. 국가 혹은 교육부와 같이 외부에서 주어진 것으로서 일정한 내용을 담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국가에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이를 학교 현장에서 실행하는 체제가 유지되어 왔으며 이러한 체제 하에서 국가 교육과정이 역사 교육에 미친 영향도 컸다. 그러다 보니 역사 교육계의 교육과정 논의 역시 주로 국가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당연하죠. 그래서 사회과 통합이라는 역사과의 독립의 문제, 학교 급별 내용 체계화, 소위 계열성 문제, 각 과목의 내용 조직 방식 문제, 과목별 내용, 역사적 사실과 개념 등에 대한 연구사적인 측면의 검토가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의 중심이었다. 연구사적인 것 외에 교사가 구성할 수 있는 교사교육과정 같은 논의는 거의 없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에는 국가교육과정이 제대로 만들어지면 학교 역사교육 역시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제가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교사의 역할은 축소되고 무시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이거죠. 국가교육과정 그리고 역사교육이 있어요. 근데 국가교육과정이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방식, 그걸 보면 국가교육과정이 올바르면 역사교육도 올바를 것이다 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식이 이제 깔려 있기 때문에 역사 교사들은 소외되는 거죠. 등한시되고. 그런데 이제 이 책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국가 교육 과정이 물론 좋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역사 교육이 좋을 수 있다. 그 핵심이 뭐냐? 바로 교사 교육 과정입니다. 별개로 생각할 수는 없지만 혹시라도 좋지 않은 혹은 뭐 이렇게 체계적이지 않은 주관적인 이런 게 들어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수업을 하는 건 교사이기 때문에 교사 교육 과정을 통해서 역사 교육의 내실을 다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전체적인 맥락입니다.